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전기정보공학부에 재학 중인 김경민입니다. 저는 2021년도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했었고요. 저도 과거 한국물리학회가 주관한 많은 대회를 참여하면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번에 많은 발전을 이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구심력, 포물선 운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풀 수 있습니다. 문제의 공은 초기에 발사되는 V0의 크기에 따라 총 3가지의 운동 형태로 운동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V0가 아주 크면 어떤 특정한 속력보다 크면 꼭대기에 도달해서 포물선 운동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V0가 특정 속력 이하이면 반원의 절반 지점을 넘기지 않고 반원을 따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속력의 사이에 있다면 이 물체는 반원의 위쪽 절반에서 분리되어 포물선 운동을 할 것입니다. 이제 기억 보기를 보면 이 물체가 반원의 벽을 따라가다가 수직으로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수직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므로 기억 보기는 틀렸습니다. 니은 보기를 보면 V0가 2.2 루트 GR보다 크면 공이 용수철을 지나서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를 줬으므로 이 속도에서 얼마나 이제 저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V1과 V2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V2를 구해 보겠습니다. V2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물체가 반원의 절반 지점에 도달하는 그 속력을 찾으면 되는데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사용하면 V2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게 되고 따라서 루트 2GR입니다. V1을 구하고 싶으면 우선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속력을 구하면 되는데요.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꼭대기 지점에서의 구심력이 중력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꼭대기 속력을 V라고 하면 m R분의 V 제곱이 mg 이상이어야 하고 V는 루트 gr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보존을 써주면 다음의 식이 성립하고 따라서 V1은 루트 5GR이 되겠습니다. 2.2 루트 GR 같은 경우에는 이 V1과 V2 사이에 있는 속력이기 때문에 3번 형태로 운동하게 됩니다. 즉 위쪽 절반에서 분리되어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요. 이제 그림에서 이 분리되는 특정한 지점을 찾기 위해서 각 세타를 다음과 같이 연직선상과 중심에서 분리되는 지점을 이은 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수직 항력이 이 지점에서 0이 되어야 하므로 이 지점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하면 m R분의 V 제곱이 정확하게
mg 코사인 세타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에너지 보존식을 써주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쪽 식에서 v제곱은 gr 코사인 세타임을 얻을 수 있으니 이 식을 아래 식에 대입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v0는 2.2 루트 gr이고,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gr분의 v0 제곱의 값은 4.84. 그러면은 분자가 2.84 정도 되니까 대략 0.95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0.9보다 크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0.05보다 작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지점에서 해당하는 V의 속력으로, 즉 약 0.95 G열의 루트가 되는 속력으로 발사가 됐을 때 이 용수철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거의 천장에 가깝게 발사되고 있는 상황이고, 꼭대기에서는 이 용수철을 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는 성분을 무시하고 수평 방향으로만 발사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동하는 거리를 구해봅시다. 수평 방향으로만 발사가 됐을 경우 이동하는 수평 거리는 v 코사인 세타 수평 방향 속력에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인 루트 g분의 2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게 되고, 이게 얼의 1 플러스 사인 세타보다 크면 이 용수철을 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v에다가 다음과 같은 값을 대입시켜주고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의 부등호를 확인해주면 용수철이 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보기를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생각했을 경우 지면에서 위치 에너지가 똑같으므로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공의 속도의 크기는 v0와 동일한 게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이 문제는 등가속도 운동과 탄성 충돌에 대한 이해를 통해 풀 수 있습니다. 우선 공 A는 처음에 정지해 있고 B는 지면에서 속도 루트 2gh로 출발을 합니다. 편의상 이 속도를 V라고 표기하겠습니다. A와 B가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서 서로 충돌을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실험실 좌표계에서 시간 t인 지점에 A와 B의 위치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A의 경우 h 빼기 2분의 1 gt 제곱이고 B의 경우 vt 빼기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여기서 2분의 1 gt 제곱이 서로 약분되고 따라서 t는 v분의 h가 됩니다. 이 순간에 서로 충돌하는 걸 알 수 있고요. A가 그러면은 t라는 시간 동안 낙하한 지점에서 충돌을 하는 것이므로 이때 A의 위치는 h 빼기 2분의 1 g
V분의 H의 제곱 계산하면 4분의 3H가 됩니다. 따라서 A와 B가 충돌하는 순간 높이는 4분의 3H입니다. 그리고 각자 충돌할 때 속력은 GT가 되고 GT는 계산해보면 2분의 V가 됩니다. 따라서 A는 2분의 V, B는 위쪽 방향으로 2분의 V로 충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보면 여기서 2분의 1 GT제곱이 약분되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은 사실 A 좌표계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A와 B가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좌표계에서는 B가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하면 충돌 시점은 바로 V분의 H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과정은 위쪽 풀이에서와 같이 A와 B의 속도 및 충돌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더 발견하게 되면 더 쉽게 충돌하는 지점과 A와 B의 충돌 시점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V가 A가 낙하했다면 가졌을 속도라는 것을 확인하면 생각할 수 있는 풀이입니다. 만약에 A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0에서 t까지 카메라로 찍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왔겠죠? 이때 마지막으로 떨어질 때 지면에 도달할 때의 속도는 V와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영상을 거꾸로 재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움직이겠죠. 출발할 때 V의 속력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B의 운동입니다. 그러니 A와 B는 정확하게 이 T라는 시간의 절반인 2분의 T 지점에서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4분의 3H 지점에서 그것도 서로 같은 속력으로 충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 지점과 충돌 지점에서의 각각의 속력을 확인하고 나면 나머지는 탄성 충돌임을 활용해서 충돌 후 A의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을 써주면 충돌 후 A와 B의 속력을 각각 VA, VB라고 해주면 운동량 보존은 다음과 같고 에너지 보존에 대응되는 상대 속도 반전은 V가 VA 빼기 VB가 됩니다. 이 식에서 VB를 VA 빼기 V로 써주고 위식에 대입해주면 VA는 V가 나옵니다. 따라서 4분의 3H 지점에서 충돌한 후 V의 속력으로 위로 올라가므로 H의 높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고 A가 도달하는 최대 높이는 4분의 7H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에너지 보존과 포물선 운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풀 수 있습니다. 우선 기억 보기를 보면 공면과 경사면을 벗어난 후 물체 B가 A보다 먼저 바닥에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요. A와 B는 같은 높이인 2분의 H 지점에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B는 A와 다르게 출발할 때 아래 방향의 연직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직 방향의 운동만 보면은 B가 A보다 먼저 지면에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니은 보기를 보면 바닥에 닿기 직전 두 물체의 속력은 동일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생각하면 두 물체는 높이 h인 지점에서 속력이 0이었고 도달할 때는 높이가 0인 지점이므로 똑같은 위치 에너지, 즉 같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속력이 동일한 것이 맞습니다. 디귿 보기를 보면
바닥에 닿기 직전 물체 B의 속도는 수직 성분의 크기가 수평 성분의 크기보다 항상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B의 수평 성분, 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평 성분으로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지면에 도달했을 때의 수평 성분과 2분의 h 지점에서의 수평 성분이 같기 때문에 2분의 h 지점에서 가질 수 있는 수평 최대 성분은 2분의 h만큼의 낙하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을 때 그 모든 운동 에너지가 다 수평 성분에 쓰였을 때의 속력과 같을 것입니다. 즉, V 수평 맥스의 제곱이 mg 2분의 h 1대고 수평 맥스는 루트gh가 됩니다. 다음으로 B의 수직 최소 속도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 출발할 때 아래 방향의 연직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지면에 도달할 때는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2분의 h 높이에서 0의 수직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가 최소 속도일 것입니다. 이때는 역시나 2분의 h만큼 낙하했을 때의 위치 에너지가 전부 수직 속도로 전환되기 때문에 수직 속도의 최소값 역시 루트 GH입니다. 이 경계값은 B가 정확하게 출발할 때 수평 방향으로 출발을 해야만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수직 속도가 수평 속도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을 보기를 보면 A가 공면을 벗어나서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은 시작 높이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다 하고 있는데요. 낙하하는 높이가 항상 2분의 h로 같고 수직 초기 속도 역시 항상 0이므로 수직 방향 운동만 생각하게 했을 때 여기서 출발하든 이 지점에서 출발을 하든 상관없이 벗어나서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이 문제는 에너지 보존과 포물선 운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풀 수 있습니다. 우선 문제 상황을 보면 이 물체는 A 지점에서 출발해서 벽에 수직으로 충돌한 다음 처음 벽으로부터의 거리의 절반 지점에 해당하는 B 지점에 도착합니다. 출발할 때의 속력은 V, 발사각은 세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 보기를 보면 물체가 지점 A와 B에서 운동 에너지가 동일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생각했을 때 벽에서 충돌하면서 수평 방향으로 운동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니은, 디귿, 리을 보기를 보면 이 세 개의 보기는 모두 이 공의 운동의 수직 방향 성분에 대한 질문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물체의 수직 방향 운동을 관찰하면 처음에 V sin 세타로 출발을 하고 벽에 충돌하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0이었다가 다시 지면에 도달했을 때 V sin 세타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 보기를 보면 A와 B에서 속도의 수직 성분은 동일하다고 하고 있는데 V sin 세타로 동일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음으로 디귿 보기를 보면 건물과 충돌 후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 건물과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2분의 1이라고 하고 있는데 수직 방향 운동만 보면 속도가 V sin 세타에서 0 그리고 다시 V sin 세타로 되는 것으로 같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을을 보면 공이 건물에 부딪힌 높이가 다음과 같다고 하고 있는데 부딪힌 높이는 공이 운동한 평균 속도인 2분의 V sin 세타에 공이 벽에 부딪힌 데까지 걸리는 시간인 G분의 V sin 세타를 곱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리을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연료량과 비열에 대한 이해를 통해 풀 수 있습니다. 비열이 C, 질량 M 인 물체에 가한 열이 라지 Q라고 하면 이 물체의 온도 변화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식을 참고로 하면서 기억 보기를 보면 가, 나, 다는 각각 변화한 온도가 5도, 10도, 20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한 열과 질량이 같다고 했으므로 비열은 반대로 4대 2대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보기는 틀렸습니다. 니은 보기를 보게 되면 처음 온도가 동일하고 같은 양의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최종 온도의 비가 항상 1대 2대 4가 된다고 하는데 온도 변화가 1대 2대 4일 것이고 이 변화는 처음 온도에 더해지는 것이므로 그 비율은 처음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보기를 보면 각 물질의 질량을 2배로 하고 같은 양의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절반이 된다고 하는데 질량을 2배로 늘리면 이 공식에서 m이 2m으로 대체되는 것인데 q가 같으므로 델타 t가 절반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디귿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소비 전력과 에너지 손실에 대한 이해를 통해 풀 수 있습니다. 우선 기억 보기를 보면 1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을 소비 전력이라 한다고 하는데 1시간이 아니라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을 소비 전력이라고 하므로 틀렸습니다. 다음으로 니은 보기를 보면 전기밥솥을 1시간 동안 사용하면 총 3600초 동안 사용하는 것이고 전기밥솥의 소비 전력은 1000W이므로 총 사용하는 소비 전력은 360만 줄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디귿 보기를 보면 형광등은 전기 에너지를 모두 빛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형광등은 반드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열 에너지로서 손실이 발생하고 따라서 빛 에너지로 모두 전환하는 것은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2번입니다.